안녕하세요.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우리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만 매수하는 형태의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연방준비제도, 즉 FED의 매파적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때 코스피가 325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7월 고용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소식에 다우존스와 S&P 500은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7월 고용 지수의 서프라이즈 때문에 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아직 갈피를 못 잡고 눈치 보기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증시에서 개별 장세, 개별 종목들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 경협주를 보면 하루하루 뉴스 하나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했지만 다음번엔 갑자기 다른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다른 방식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종목과 시장 흐름을 같이 봐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종목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당분간 종목들은 단기로 짧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점 기억하면서 종목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시그네틱스입니다. 시그네틱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어셈블리 및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우호적인 여론과 전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세웠지만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반도체 후공정 중 하나인 패키징 기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패키징 기술은 반도체 칩을 단순히 포장하는 개념을 넘어서 고급 반도체 개발과 고객 유치를 위한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면 하위 공정들도 더 세분되고 낙수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의 투자 결정 시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시그네틱스 일봉 차트입니다. 6월 달에 거래량이 잘 들어오며 상승이 나온 후 1800원대 정도를 지켜주면서 횡보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동평균선이 점점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늘도 시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4%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그네틱스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저점을 정확하게 디뎌주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도 10수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려주면서 올해 초에 저항 라인이었던 1600원대 라인이 이제는 6월달에 돌파하고 지지 라인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길게 보면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의 주가와 비교해보면 지금이 더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수급 불균형과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된다면 분명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그네틱스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구간이 강력한 저항 라인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트를 길게 보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2,000원 구간을 지금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을 보자면 상장 이후로 거래량이 올해 초에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장했을 당시의 거래량과 주가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거래량이면 충분히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2,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맞고 밀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을 생각하면 지난 6년 동안 계속 돌파하려고 했기에 이번에는 한 번쯤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0선 이동평균선도 이제 지지라인으로 딛고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5년 이후로 강력한 저항 라인 부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라인을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는 1973년 설립되어 2001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기업으로 필름 컨덴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MS 엑스박스 등 콘솔 기기에 사용하는 컨덴서 필름을 공급 중이며 닌텐도의 콘솔 기기인 스위치에 사용되는 컨덴서 필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사의 콘솔이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 기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메타버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버스가 짧은 이슈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도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로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곤혹을 치렀던 페이스북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애플도 메타버스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5가 역대급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0만 대 판매를 돌파하면서 플스4보다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호전자는 소니 플스와 MS의 엑스박스의 부품을 공급하면서 메타버스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성호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7월 22일에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 후로 눌림목에 있다가 1800원대를 잡아주고 반등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약 4% 이상 상승하며 선방했습니다. 또한 5선을 딛고 지켜주려는 모습도 보이면서 오늘 누적 거래량이 다른 종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성호전자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한번 눌림목이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1500원대 라인을 완벽하게 지지라인으로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고 정배열과 함께 차트도 상승 추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차트를 2015년부터 길게 보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원 구간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만 돌파해주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호전자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상장 이후 2000원대 라인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추세가 바로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래량은 전과 다르게 매우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앞에와 같이 돌파해서 다시 내려가서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하겠습니다. 2000원 구간을 돌파해주면 수익 구간에서는 익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가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바로 내일 당장 내년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슈를 다시 한번 받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원대 구간은 월봉뿐만 아니라 주봉에서도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도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을 물린 상태로 들고 가느냐 아니면 짧게 치고 가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본인의 매매 방식에 믿음을 갖고 중심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